안녕하세요 중3 여러분. 자, 요거 세 번째 영상이죠. 자, 2차 함수의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앞에 두 개의 영상 올렸는데 첫 번째 y는 ax제곱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에서 2차 함수의 특징을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서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이동을 하면서 식이 바뀌는지 이런 거 설명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이동한 식을 풀어 헤치는, 그쵸? 그래서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풀어 헤쳐놓은 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와 필요성을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구조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형은 일반형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준형은 표준형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써놨죠. y는 a, x-p 전체의 제곱 플러스 q. 우리는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죠. 그럼 표준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첫 번째 한눈에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꼭지점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죠. 뭐? p, q.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제발 암기해서 pq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거 x 그 마이너스 p 부호 바꿔서 플러스 p가 되고, 플러스 q 이쪽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온다, 뭐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발 암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뭐 그저 표준형은 뭐 이동한 것도 확실하게 보여요. 이동도. 그쵸? 그래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대조해놓고 보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을 이동했는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이동 상태를 알아보거나 꼭지점을 볼 때는 표준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형에서의 가장 그 단점은 뭐냐면 꼭지점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치? 꼭지점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는 대신에 뭐가 좋냐면 여기에 보이는 요 C가 바로 뭘 뜻해? 그렇죠. F에다가 0을 딱 집어넣는 순간 C가 나와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잘 알아볼 수 없는 대신에 뭐는 확실하게 보여요? Y절편, 그죠? Y절편을 확인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해져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fx는 0, 즉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x절편을 찾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있다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가지고 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표준형이 좋고 일반형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표준형이 필요한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 필요한 형태가 있는데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는 서술형 평가에 매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 말했지만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표준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완전제곱식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제곱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반의 제곱. 그죠? 반의 제곱은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니? 맨 앞에가 1이어야만 가능했었죠. 반의 제곱. 그걸 가지고 한번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할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y는 a가 0이 아니니까, 자,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묶어버리면 x제곱이고 a에다가 뭐 곱하면 b 돼요? 그렇죠. a분의 b x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뒤에다 쓸게.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완전 제곱이 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로 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a로 묶었어요. 따라서 y는 a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그 다음에 반의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2a분의 b를 제곱하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더했으니까 빼줘야죠.
4a 제곱분의 b제곱을 빼주고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나갈 거죠. 요건 여기로 나갈 건데 주의사항 앞에 뭐가 있죠? a. 저 a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a한테 허락을 받고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a x 플러스 2a 분의 b 전체 제곱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가 나갔어. 근데 a 곱해서 나갔으니까 4a 분의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드디어 뭘로 바꿨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드디어 나옵니다. 뭐니? 얘가 0이 되는 x값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그대로 오죠? c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까먹지 마시고 요거 뭐 통분한 형태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 천천히 연습하면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a로 묶고 반의 제곱 만들고 더한 만큼 빼주시고 뺀 거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서 나간다라는 거 구조적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 그쵸? x좌표. 이거를 그냥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암기하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줄 건데 자, y는 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렇게 되어 있는 이차함수에서 우리 이걸 일반형으로 만들 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 때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뭐 y는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빨리 했어요. 자, 2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쵸?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1,2다. 물론 저는 이거 많이 해봐서 이게 뭐 사실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뭐야? 미안. 그쵸? 여기가 2죠? 쏘리.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틀리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 1이고 1,1이 되네. 그치? 자, 한번 지울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써줄게요. 그쵸? 밖으로 나가면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왔고, 그러면 여기가 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1,1이 된다. 이렇게 찾는 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많이 해서 쉽게 하는 줄 알았으나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그치?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다시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앞에 영상을 보면 y는 ax 제곱에서 ax 마이너스 p 전체 제곱 플러스 q,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오는 와중에서 여러분들 눈치 하나 채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앞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요 a 아까 선생님이 얘가 모양을 다 결정한다고 했죠. 이게 설계도라고 얘기했죠. 설계도는 중간에 모양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왔던 식의 구조에서 뭐는 변하지 않아요? A, 즉 2차항의 개수는 절대로 변하고 있지 않죠. 움직여도 변하지 않고요. 물론 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부호 정도는 바뀔 수 있는데 A 값은 거의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치?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 표준형으로 만들 때도 아까 뭐라고 했죠? 꼭지점의 x좌표를 만들 때 마이너스 2a가 얼마죠? a가 2잖아요. 2 쓰고 그 다음에 b를 분자에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1이 나오네. 그쵸?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y가 나와야지. 1-4 더하기 3 하면 얼마 나와? 그렇죠, 1 나오죠. 아, 꼭지점의 좌표가 이미 1,1이라는 걸 확인하면, 그쵸, 식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 아까 말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2는, 그쵸? 2. 여기는 2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2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라고 그냥 갖다 쓰고 x-x 좌표 전체 제곱, y는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쓰는 순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요걸 가지고 먼저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쓰는 거야? 표준형을 쓰세요. 그쵸? 표준형을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지점이 1,1입니다 라고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먼저 찾고 식을 만드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할 거, 일반형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일반형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꼭지점 식을 좀 바꿀까? 잠깐만요. 암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 2라고 할까요? 2. 그 다음에 1,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도 찾는 방법이 있냐면,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 뭐죠?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이거 결국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언제 0이 되냐? y가 언제 0이냐? 즉 x축 위의 좌표가 결국 근인데, 그게 얼마라는 게 나오죠?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는 게 보여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잘 봐. y축을 기준으로 1, 2, 3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잡고요. 0, 1,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얼마인 게 보여요? 3인 게 보여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2차 함수는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의 정확하게 가운데 뭐가 있어? 대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거, 혹은 여러분들 나중에 활용해서 보면 이렇게 곱하기 형태가 나올 때 이걸 너무나도 풀어 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꼭지점을 찾아볼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아예 되어 있는 형태는 오히려 꼭지점 찾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면 얼마가 되지? 그렇죠, 2가 되죠. 그것의 평균,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대칭축이 보이고, 대칭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쵸, 꼭지점에 x좌표가 1이라는 걸 생기고, 여기다가 1을 딱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였죠? 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뭐다? 마이너스 4가 y좌표다.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군요. 이렇게 찾는 게 오히려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건 x절편을 찾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노골적으로 보여요? 마이너스 3이라는 y절편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활용으로 넘어가면 아까 보이지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 다음에 뭐 y절편이 얼마였죠? 3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뭐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3이니까 이때 넓이를 구할 때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저기에 그려지는 요 따위, 요런 모양의 삼각형, 요 모양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그렇죠, 6이라는 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 뭐 인수분해 하거나 이러면 뭐 조금 더 활용에 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보면 일반형은 표준형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지점이 직접 보이는지 직접 보이지 않는지.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그런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뭐 2차 함수의 뭐 최대 최소 문제는 거의 여지없습니다. 이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만 만드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 아까 말했죠. 이대로 외워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숫자가 나오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걸 보고서 따라 하더라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그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도 꼭지점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쵸? 뭐?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쓸모없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형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아까 대칭성도 너무 쉽게 보이고 꼭지점도 찾기 쉽고, 그 다음에 뭐 넓이에 관련됐을 때도 괜찮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무조건 표준형이 좋고 일반형이 나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일반형이 갖고 있는 장점, y절편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x절편 찾기가 쉽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 표준형보다 오히려 일반형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의미가 다 있긴 하죠. 의미가 다 있는데 뭐 그거는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나중에 뭐 A나 B나 C에 대한 의미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거나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꼭지점을 찾거나 아니면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공부하고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보고 반드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 뭐 올릴 거냐면 활용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수의 최대 최소를 올릴 건데 오히려 뭐 이참수의 최대 최소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y좌표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거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러면서 가장 어렵게 나온다는 뭐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반드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